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건데요. 우리는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이런 초고급 기술들이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모든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대체하는 속도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빨랐다는 걸 사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래는 잘못된 순서로 이미 왔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제조업 고용과 부가가치의 성장 궤적 이 비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 뭐가 있죠? 삼성전자, LG전자, KT, SK텔레콤 이런 SK 화학도 있죠. 그런 것들이죠.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화 이런 데들이 큰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 사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고 왔어요. 그 제조업이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부가가치라고 하면 돈을 얼마나 벌었냐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1991년에 100이라고 했다면 지금 700 가까이 됩니다. 650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한 7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그런데 고용은 제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이 노란 선이에요. 늘었나요? 약간 늘었습니다. 약간 미미하게. 늘었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증가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만큼 일자리가 대체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0년 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다면 7배 늘었을 고용이 지금은 거의 늘지 않았다. 이만큼 갭이 이미 생긴 거죠.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미국의 제일 큰 자동차 회사 중에 한 곳의 창업주가 한 말이에요. GM 아니고 딴 데 하나 있어요. 네, 자기 이름 따서 포드죠. 포드가 자기 이름 따서 만든 건데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초기에 나는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손발만 필요한데 왜 두뇌가 딸려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실 이게 고용하는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공장은 이렇게 변하고 있죠. 이거 최근에 자동차 공장, 자동화된 공장, 이렇게 로봇팔로 바뀐 거죠. 제조업은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먼저 우리 10대 친구는 혹시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좀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해요? 크다고요? 왜요? 서울만 가도 그 한 곳은 완전 이렇게 빌딩 세워져 있고 화려한데 막 총구역 같은 데를 가면 조금 허름한 집들이 엄청 많이 보여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높은 빌딩과 또 낮은 집이 있어서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빈부격차가 크게 느껴진다 라는 뜻이죠. 그럼 옆에 계신 우리 40대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 이제 동대문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보이죠. 근데 반대로 기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격차가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어도 결국 그만큼의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돌 이제 막 지났다고 들었는데 이제 육아에 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아이와 관련된 것들에서도 격차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런 처음으로 뭐 아동수당이나 이런 복지의 개념도 처음으로 받아봤고 일단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부터 약간의 출발선이 약간 다르다는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육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일단 부모가 돈이 좀 많은 아기들은 뭐 좀 조금 더 출발선이 좀 빠른 것 같아요. TV에서 누가 뭐 연예인들이 빌딩을 사서 몇 억이 올라 몇십억이 올랐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살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 이미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출발선부터 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의견만 들었어도 지금 소득 불평등 이런 격차가 더욱더 크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의 현행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50대 대표님께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복지 얘기를 하기 전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격차라는 거는 예전부터
그거는 항상 줄어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도 항상 우리 같이 격차가 많이 나고 박탈감을 받는 계층도 있었을 것이고, 요즘 들어서 너무 사회적 박탈감이 크고 소득의 격차가 너무 많고 얘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요즘 들어 이게 부각이 되는 이유는 미디어가 너무 심하게 조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20대 30대들은 정말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정말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 같아서 그렇고, 복지라는 거 어느 선까지 해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고 정말 만족할 만한 복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복지라는 말씀들을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때 그게 나왔어요. 아이맘 카드라 해서 30만 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좋았어요. 꽁돈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복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해주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 뒤에는 더 큰 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복지라는 거 어떻게 해줘야, 개개인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이게 더 만족할 수 있는 복지가 되는지. 대표님 듣고만 계실 겁니까? 그거 두 번째 얘기할 건데요. 기본소득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서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좋은 것이다. 복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데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잖아요. 임대를 받는데 땀이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이라는 것은 원래 전체적으로 있는 거죠. 시스템 전체가,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돌아가서 1년에 1,900조 원을 벌어들인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나눠갔는데 조금 더 노력한 사람한테 더 많이 가고, 조금 덜 노력한 사람한테 덜 가고,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가고, 덜 필요한 사람한테 덜 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던 게 시장 경제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시장 경제를 운영하다가, 근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고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가족도 옛날에 4인 가족, 5인 가족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첫 번째로 분배받는 거, 두 번째로 가족끼리 나누는 분배, 이게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야기는 우리가 소득이 불평등하고 또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한 마음이 모아진 것 같은데, 그 대안이 또 기본소득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 이어가서 해주시죠. 네.